자, 오늘 경제 외교 현안, 특히 미국과 일본과 관련한 자동차 관세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면서 국민 부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본은 15%인데 우리는 25%로 남아있죠. 정부는 협상이 잘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자동차 업계 손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님,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일본은 대한민국의 GDP의 한 4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27개 나라,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5개 있잖아요. 그런데도 6천억 불로 다 퉁쳐버린 거예요. 유럽하고 미국은 이미 이제 합의서 다 쓰고 정리가 끝난 상태. 일본도 합의서 다 끝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의 그 소위 말하는 GDP 대비 외환보유국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4배 가까이 많은데 우리하고 똑같이 무역 관세에 돈을 내는 거예요. 6천억 불을. 그러면은 완전히 퍼주기 했고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지도 않았어. 끝나지도 않은 거예요. 원래 한미 FTA 체결할 때, 이명박 정부 때 체결할 때 자동차 관세가 0.25%, 일본은 0.25%, 우리나라는 제로, FTA라는 게 제로 관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 자동차가 조금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는데, 이게 관세 협상하면서 0.25%의 제로 성장이 0.25%그 비율은 없어지고 15대 15 똑같이 한다. 이랬는데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일본은 지금 25%, 한국은 15%, 일본이 25% 이렇게 지금 자동차 관세를 무는 상태 됐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미국은 지금 너긋해. 그럼 너 버틸려면 버텨봐. 그럼 제일 대미 수출에 제일 많은 게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런 순서대로 돼가 있거든. 그 다음에 기계 뭐 이런 데인데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안 그래도 노조들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힘들고 뭐 GM 같은 경우는 지금 철수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뭐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직격탄을 이제 맞게 되는 상황인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야. 이 책임을. 관세 협상을 그렇게 잘했다고 박수치고 말이죠. 좌파 언론들이 온 관세 협상을 무슨 신이 나와가 신의 한 수 같이 이재명 정권이 관세 협상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자랑한 그런 언론 방송 다 어디 갔어요. 아직까지 이 3,500억 불의 향방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또 분위기를 말이죠. 기업들 분위기를 완전히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은 한국을 탈출하고 싶잖아요. 노란봉투법 3법에다가 특별 사고 방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게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한국에서 기업하다가 망하겠다. 민노총에도 못 견디지만 이런 기업에 대한 옥죄기를 어떻게 버티냐. 이래가 나가고 싶은데 정부에서 막 미국에 더 퍼줘 이러니까 1,500억 불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국가가 협상을 하는데 그런 협상이 어디 있어요? 일본하고 뭐 미국, 유럽하고 비교해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심층 취재해가지고 이 협상의 문제점이 뭔지, 이 협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이 4천억 불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불을 갖다 내라 그러는 거야. 그럼 미국은 너 알아서 갖다 내라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관세, 뭐 반도체 관세 100% 때리고 자동차 관세 50% 때리고 막 때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보면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관세 협상에 실패한 관세 협상, 이렇게 아직도 합의문을 작성 못하는 관세 협상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재명이 직접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담판을 했다며, 너무나 잘된 관세 협상을 했다면서, 그러면은 책임은 이재명이 져야죠. 이재명 정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만약에요, 우파 대통령이 갔으면 지금 광화문에 횃불 들고 날릴 거예요. 매국했다고, 대한민국 팔아먹은 놈이라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조용해. 국민의힘도 조용해. 국민의힘이 뭐 몇 사람 나가 떠들지. 이렇게 국민의힘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는 전문위원도 있고 뭐 사람 많아요.
이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서 향후에 이 관세 협상에 따르는 향후의 경제 전망이란 우리 공화당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에서 경제 전문가가 정책위에서 하고 있다니까. 이 향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기업 탈출이 나서게 되고 제조업들이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 야당이 대안을 제시해야죠. 너 잘못했어.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바깥에 가서 횃불은 안 들더라도 뭐 태극기를 들고라도 좀 싸우고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정책 전문가들 정책위를 중심으로 또 국민의힘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여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세 협상 실패에 따른 대한민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 대안을 내야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방송통신을 가지고는 국민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반대인 야당의 역할은 그렇지 않은 거를 실어서 만들어가 던져야지 그나마 양심적인 언론 방송들이 그걸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민이 알잖아요.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 분석해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큰일 났다. 제가 이 벌써 관세협상 할 때부터 제가 이 관세협상 실패다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는 미국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나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은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겁니다, 제가. 네. 또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배경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받을 건 다 받아놨는데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가 지킬 건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북한 뭐 얘기하면서 그 안보실장하고 다 미국 건너가 가지고 거짓말 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걸 미국이 한번 당해봤거든. 좌파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이걸 미국이 이제 당해보고 그때도 트럼프 때예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는 이미 문재인 좌파 정권의 행태를 봤고 거기에 연장선상이 이재명 정권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게 소위 말하는 숙청과 혁명? 아니 대통령을 불러놔놓고 동맹국의 대통령을 불러놓고 앞에 나서 숙청과 혁명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신의 골이 깊은가. 이것이 바로 관세 협상 지금 합의문을 못 쓰는 거하고 또 하나는 조지아의 안타까운 우리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맹국에 그것도 공장 건설하러 왔는데 한 사람의 보수 정치인이 극우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 정치인이 쓰다가 그렇게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잡아들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더 이재명 정권의 밑바닥을 다 보여줬다. 또 저는 솔직히 미국이 무리하게 관세 협상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권의 대통령 같으면은 올바른 얘기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고.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격차가 있고 이런데 우리 보고 일본만큼을 돈을 내라.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3분의 반 정도만 하겠다. 뭐 이렇게 따지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겁을 잔뜩 먹고 이제 의자 제일 앞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셋시하듯이 말이지 뭐 페이스메이커 한테면 뭐 피스메이커 같은 얘기나 하고 말이야. 그게 외교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일국의 대한민국의 경제강국, 세계적인 13대 강국의 대통령이 가서 앉혀놔 놓고 아부 떠는 모습, 자기는, 그렇게 페이스메이커하고, 트럼프 대통령 피스메이커 해달라.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 입에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입에서 그게 나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미국이 대한민국 우방이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만은 대통령이면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 못하고 그런 아부나 시큰 떨고 와가지고 돈이나 완전히 갖다 부어놓고 지금 와서 잘했다 했는데 잘한 게 뭐가 있는데 지금 자동차 당장에 수출하는데 수출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출할 수 있겠어 자동차가? 일본하고 10% 차이 나면은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수백만 원 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기대할 것도 없지만 솔직히 기대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품격은 좀 지켜라. 그렇게 뭐 가벼운 대통령 되기 전에 가볍다는 거 다 알죠. 뭐 세세하고 뭐 여가도 세세하고 저가 세세하고 거기에 중국 대사 만나 가지고 말이지 무슨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그런 행위를 보면은 답답했지만 대통령 돼 가지고도 저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발 좀 5천만 명의 대표를 하면은 그 대표다운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발언과 그러한 그 품격을 좀 지키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이제 관세 협상으로 좀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도 한미 간 관세 협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엊그제 이제 미국을 다녀왔는데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또 바로 이어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또 떠났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돌파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그 관세 협상 쪽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지켜야 될 게 세 가지. 하나는 대한민국의 1순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 그게 일본하고 경쟁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의 0.25% 비율은 그대로 남겨달라. 그렇게 15% 일본이 하면 우리는 14.75%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지켰잖아요. 두 번째는 협상하고 왔는데 바로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제2순위 우리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하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전면적인 그 농산물 개방의 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큰 범위에서의 협상도 실패했지만은 세부적인 실행 내용에서도 실패했다. 그럼 뭐하러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지금 잘했다고 미국에서는 막 트럼프도 그렇고 대변인도 백악관 대변도 그렇고 미국의 관련 그 통상 관련 쪽 사람들은 다 지금 웃음이 막 만개가 있어요. 우리만 잘했다고 와서 떠들다가 3일도 안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그리고 국민들이 처음에 속은 거잖아요. 국민을 속인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도 속였고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비공개 때 했던 얘기들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비공개 때 어떠한 요구가 있었고 비공개 때 어떤 걸 들어주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힐 때가 됐다. 더 이상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미국하고 교착 상태의 협상의 교착 상태가 왔으면은 그 교착 상태의 이유가 뭔지 지금 뭐 강경화 주미대사 아그레망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미국과의 이게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협상을 했으면 협상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밝혀라. 그게 국민의 세금이 800조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800조가 들어가는 일을 그냥 테이블 밑에서 주물럭주물럭 거린다고 될 일입니까? 언젠가는 이거 다 밝혀지고 만약에 그게 국익에 위배된다든지 대한민국의 그 주권을 훼손했다라고 현상들이 나오면은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을 밝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정부가 기업의 경제적 제재를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실효성이 없는 형사적 처벌에만 치중했다는 노동계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 건데요. 대표적 사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의 영업이익 5% 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입니다. 자, 이게 반기업적인 입법과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철회한 게 아니잖아요. 규제에다가 또 다른 규제를 더 얹은 거잖아요. 네. 지금 상황들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 나면 그 공사 현장에서의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추징료를 이제 먹여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법인 전체에 대해서 먹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인 이익의 3% 가까이 먹인다는 거 아닙니까? 30억 이상으로 해서. 그것은 옥상옥에 더 많은 규제를 준 거잖아요. 기업에다가 더 힘든 목을 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조업하고 누가 위험성 있는 건설업을 하겠어요? 그럼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중국이 이 2025년까지 제조업 완성을 하겠다 해가 중국이 엄청나게 제조업에 있어서 굴기를 하고 있다고 뜨고 있는데 그러다가 미국은 자국 제조업 살리겠다고 막 지금 뭐 당근 채찍을 막 주면서 외국 기업들 불러들이잖아요. 거기 관세 협상도 관세 무기는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한국은 제조업이 지금 소위 말해서 사면초가에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제조업 중심으로 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 이재명 정권은 그러니까 금융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코스피 5천 얘기하고 금융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금융에 관심 가지고 주식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비스, 금융 이런 데 중심으로 가니까 정책 방향이 완전히 잘못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지금 공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 중국 이런 상황으로도 대한민국 제조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다가 뭐 제조업에 대한 또 건설업에 대한 제재 조항만 자꾸 늘어나잖아요. 좌파 정권이 결국은 올바른 서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 같은데 결국은 서민이나 노동자를 배신하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건설업계도 목을 조고 제조업계도 목을 조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투자 안 해요. 그러면은 미국 나가니까 우리 빨리 나가야 돼. 좋다고 하고 1,500불 갖다 준 거예요. 그냥 가겠다고.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이제 탈출 러시가 일어나도록 이 좌파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업이 망하고 또 중요한 기업들은 민노총 등살이 못하고 제도에 못 견뎌가지고 외국으로 탈출하는 사태 그게 망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망국의 길. 이거는요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건 4개월 만에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복귀하려면요 10년을 해도 복귀가 안 돼요. 그래서 좌파들은 망쳐놓고 그 다음에 복귀하려면 10년을 해도 이걸 원상 복귀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정책 하나를 쓰고 발언을 하나를 하고 정권이 잘못 들었으면은 결국은 나라가 어려운 그러한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는 게 안 맞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